수열의 극한 기초 강좌를 시작할게요. 기초 편입니다. 수열의 극한은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함수의 극한과 차이점은 함수 대신에 수열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수열.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열이 뭔지, 그 다음에 극한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수열이라는 것은 수를 나열했다라는 거, 수를 나열했다. 1학년 때 배우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1, 3, 5, 7 다음 숫자가 뭘까요? 네, 9 이렇게 돼요. 점점점 가서 얘는 어떻게 적을 수가 있냐면 2n-1 이렇게 적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1, 3, 5, 7, 9 뭐 흔히 홀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인데 맨 앞에 있는 애를 뭐 첫째 항이라 그래요. 얘를 첫째 항, 뭐 첫째 항, 혹은 제1항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제1항. 그럼 얘는 두 번째 항, 제2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애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애는 우리가 n이 들어갔기 때문에 n번째 항이라 그래요. n번째 항. n번째 항이라고 하고 제 n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를 뭐라 그러냐면 얘를 일반항이라고도 합니다. 일반항. 사실 일반항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n번째 항. n번째 항이 좋은 유용하게 써있는 거는 n에다가 숫자만 대입하면 만약에 이 수열을 우리는 흔히 an 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열을 나타내는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n 일반항 an은 어떻게 생기느냐면 2n-1이에요. 맞죠? 2n-1. 그 일반항이 an이라는 수열의 일반항은 2n-1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 bn이라고 나타낼 수도 있어요. bn이라고 나타내면 역시 bn도 2n-1이다 라고 하고, 만약에 n 대신에 k번째 항은 뭐냐라고 하면 2k-1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흔히 우리가 n이라고 사용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첫째 항, 둘째 항,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항 1, 2, 3, 4, 5 이게 자연수이기 때문에 우린 자연수를 나타내는 영어 내추럴 넘버라 그러나요? 그래서 소문자 n을 씁니다. 주로 수를 나타내는 소문자 n을 쓰고요.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일종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열이 만약에 다섯 번째 항은 뭐냐? 그럼 다섯 번째 항 A5는 뭐냐라고 하면 여기서 9였잖아요. 좀 전에. 그럼 여기다 n에다가 5를 대입하면 돼요. 2 곱하기 5 빼기 1 하면 9잖아요. n에다가 5를 죄송합니다. 2 곱하기 5 빼기 1이죠. 빼기 1 해서 9인데 여기 n을 이렇게 나타내시면 돼요. n 대신에.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우리 1학년 때까지 한 건 뭐냐면 얘가 몇 번째 항이 얼마냐, 100번째 항은 뭐냐 이런 거 궁금했잖아요. 100을 대입하면 2 곱하기 100 빼기 1은 199다 맞지? 199 이런 거 궁금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뭘 배우냐면 극한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극한은 계속해서 커지면 우리가 계속해서 커져 나가는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수는 아니에요. 수가 계속해서 커져간다. 커져간다를 쉬운 말로 어렵나요? 조금은 간단하게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런 기호를 써서 무한대라는 기호를 쓰죠. 무한대. 궁금한 거야. 만약에 100번째 항, 1000번째 항 이렇게 하는데 무한번째 항, 무한대 자체는 수는 아니지만 A의
만약에 가능하다면 무한번째항은 과연 뭔가 이런 거 궁금한 거예요. 무한번째항은 뭐냐. 그래서 이걸 나타내는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an 이렇게 있는데 an인데 무한대 n에 무한대를 집어넣는 기호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리미트라고 L I M 리미트라고 하고요. n을 보내볼게요. n을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용법을 조금 헷갈려가지고요.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이 표현이 이 표현이랑 같은 거야. 이 표현. n 대신에 무한대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무한대가 들어가면 과연 그게 어떻게 될 것이냐. 그 값이 딱 정해지진 않지만 뭐에 가까워질 것이다. 어떤 값에 가까워질 것이다. 만약에 그 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존재할 때 우린 얘를 수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수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처음에 살펴봤던 이 수열 있죠. 이 수열. 뭐 1, 3, 5, 7 가는 수열 있죠. 과연 이 수가 계속해서 커져 나가면 과연 어떻게 될까? 계속 생각만 해도 계속 수가 커지겠죠. 그냥 단순히 수가 커진다. 수가 커진다 이제 무한대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만약에 말이야. 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런 애들은 계속해서 가면 어떻게 될까? 이 수열은 어떻게 될까? 만약에 여기 100분의 1도 있을 거고 맞지? 가서 공이 8개면 1억인가? 1억분의 1도 있을 거라지. 그럼 이 숫자는 과연 어떻게 되냐면 0.0000001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럼 수가 0에 하나씩 가까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수열 같은 경우는 n이 무한대로 이렇게 갔을 때 그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더라? 0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수렴이라고 하고 이 값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과연 숫자가 계속해서 커져 나갔을 때 그 값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수렴하는 그 값에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 있어. 수렴이 아니면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발산이라고 하지. 그래서 중단은 마무리 문제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예제들을 조금 살펴보는 기초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해. 여러분들이 뭐 이런 개념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 시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잖아, 맞지? 그래서 수열 얘가 이렇게 수렴하는 애가 있고 발산하는 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야. 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냥 이 기호를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 할 때 만약에 그 값이 어떤 일정한 값으로 이렇게 수렴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때는 우리가 일정한 값에 도달한다. 목표가 알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수렴하는 거야. 그 값이 존재하면 수렴이라고 하고 그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발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발산도 이렇게 양의 무한대 수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 음의 무한대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억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 음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같은 경우는 수가 엄청나게 작아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절대값이 커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정도 이해하면 돼. 그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는 경우는 주로야. 단어는 아니고 진동이라는 얘기를 해요. 진동이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럼 여기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쪽에 보면 문제 1번이야. 조금 더 작게 해야겠다. 다음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잖아. 그냥 이건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2, 6, 10, 14 숫자가 어떨까? 점점 커지겠지? 점점 커진다고. 그러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사실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 이 양의 무한대라 그래 얘를. 그냥 무한대 그러면 양의 무한대를 사실 얘기하기도 해. 2번 봐. 2분의 1, 4분의 1, 6분의 1, 8분의 1, 2n분의 1 막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분자는 1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무한대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분모가 엄청나게 커지면 그 값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0을 향해 가는 거야. 분모가 엄청나게 커지면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만 엄청나게 커지면 우리가 0으로 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극한으로 표현하면 L, I, M, N이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가. 여기다가 일반항이 얘야. 이 N분의 1의 이 값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0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3번 봐, 3번. 3번은 첫째 항이 2고 둘째 항이 0이고 셋째 항은 2고 넷째 항은 0이잖아. 홀수 번째 항들은 다 2야, 맞지? 홀수 번째 항들은 2고 짝수 번째 항들은 0이야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쭉 가면 뭐라고 딱 하나의 값을 얘기할 수 있을까? 선생님, 2 또는 0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야. 물론 2 또는 0이겠지. 물론 2 또는 0이지만 어떤 값 하나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렇게 어떤 값 하나로 갈 때 우리는 수렴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2 또는 0, 그러니까 어떤 값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우리는 발산이라고 얘기를 해. 물론 양의 무한대로 가는 이것도 발산이었겠지. 2번은 0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맞지? 발산이긴 발산인데 얘를 뭐라 그러냐면 진동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진동을 알지? 너네 폰 진동 울리듯이 그게 2하고 0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20, 20, 20, 20, 20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얘를 진동, 발산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거 봐. 그래서 이 일반항을 이렇게도 나타내거든요. 진동의 대표적인 표현이 음수가 이렇게 있을 때 n제곱이 이렇게 들어가면 주로 진동을 많이 해요. 여러분 참고로 기억을 꼭 하세요.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1, 마이너스 3분의 1, 5분의 1. 혹시 그 다음 네 번째가 뭘까? 참고로. 여러분들 혹시 할 수 있을까? 얘가 만약 1이 1분의 1이었다고 한다면 네 번째 항은 그렇지. 마이너스 7분의 1일 거야. 맞지? 선생님 이거 진동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은 양수, 첫째 항은 양수, 둘째 항은 음수, 셋째 항은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이렇게 되지만 잘 봐. 일반항을 한번 잘 살펴볼게. 일반항을 잘 살펴보면 분자는 얘가 말이야 n이 1, 홀수일 때는 1이 되고 짝수일 때는 뭐가 돼? 마이너스 1이야.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거든. 근데 분모는 뭐가 되면 2n-1이 어떻게 변해가냐면 1, 3, 5, 7 막 이렇게 가잖아. 맞지? 얘가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커져나. 그렇지. 무한대로 가겠지. 그래서 무한대분의 1 혹은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이야. 다시 무한대분의 1 또는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무한대분의 1은 엄마가 엄청나게 커지잖아. 분모가 엄청나게 커지잖아. 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 그렇지. 0을 향해 가고 있고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야. 분모 얘가 양수든지 음수든지 상관이 없어. 둘 다 얘는 0을 향해 가고 있다고. 그래서 얘도 0을 향해 가고 있고 얘도 0을 향해 둘 다 0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역시 얘도 수렴이라는 거지. 왜? 0이라는 값 하나로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극악한 값을 구하라 그랬잖아. 1번은 뭐야? 발산이야. 맞지? 2번은 뭐야? 그렇지. 수렴이지. 3번은 어떻게 될까? 발산이야. 발산 중에서도 얘는 진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맞지? 진동이라고 얘기를 한다. 네 번째는 수렴이야. 조금 조심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고 해서 진동이 아니야.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거거든. 수렴하는 거야. 그 1번 같은 문제도 충분히 제가 내신 1번 있지. 내신 1번에 충분히 출제할 수 있는 문제야. 문제를 뭐 이렇게 낼 수가 있겠지. 다음 중 수렴하는 것을 고르시오 혹은 발산하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또 5번 뭐 해가지고 하나만 뭐 수렴하든지 하나만 발산하든지 그렇게 해서 충분히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다고. 괜찮을까?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 이거는 뭐냐면
두 수열이 AN이란 수열과 BN이란 수열이 수렴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 수렴할 때야.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베타로 수렴할 때 두 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얘를 상수배, 실수배라고 하긴 하는데 상수배 하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똑같이 수렴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 쉽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뭐 당연한 것처럼 보여. 알파, 베타. 얘는 C 알파. 얘는 나누기였으니까 베타분의 알파. 조심해야 되는 건 요것만 딱 조심을 하면 돼.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0이 된다라는 0으로 나눌 때만 빼고 다 수렴한다라는 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사실은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야. 선생님 이거 왜 그렇게 돼요? 이런 얘기는 하지는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들을 푸시면 돼요. 요거에 관련된 문제는 앞에 잠시 넘어가서 예제를 풀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문제 2번. 그러면 과연 수렴하는 애들의 극한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대표적인 애들이야. 봐봐. 그냥 문제를 빨리 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꼭 기억을 하세요. 이번에 1번 같은 경우는 얘가 뭐냐면 얘를 뭐라 그러냐면 분모 n에다가 무한대를 가면 무한대분의 제곱 있지. 무한대의 제곱. 무한대에다가 뭐 3을 곱했어. 맞도하고 숫자 뭐 이 정도 빼는 거는 무한대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잖아.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무한대 맞지? 분자도 역시 무한대로 가.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 있지. 그러니까 일종 n에 관한 다항식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차수들을 비교하는 거야. 차수가 뭐냐면 여기 곱해져 있는 이런 애들 있지. 이런 애들. 뭐 지수라고 하는데 최고 차수. 얘가 n의 제곱이면 n을 2번 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분모는 얘는 2차야. 2차. n에 관한 2차식이라 그래. 얘는 그럼 분자는 뭐야? 분자 역시 2차지. 그래서 얘는 2차야. 결론부터 얘기하면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분자야? 미안해. 분자의 차수를 비교하면 되는데 뭐 사실은 발산하는 게 나오기는 힘들기 때문에 수렴하는 것만 보자면 분모의 차수가 더 커야 돼. 분자보다 같아도 돼.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같잖아. 2차 같잖아. 그럼 너무 쉬워. 앞에 있는 숫자도 있지. 4하고 2 있지. 4하고 2가 답이야. 4분의 2가 답이야. 같을 때는. 괜찮을까? 그 정도 생각해도 돼. 사실 이 문제의 풀이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하거든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건데 여러분이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할게.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야. 약분하면 2분의 1이 된다고. 괜찮을까? 다른 문제 하나 풀어볼까? 그냥 선생님이 이쪽에다가 한번 해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n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하고 만약에 여기 10n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이렇게 하잖아. 그럼 분모도 3차고 분자도 3차잖아. 그러면 얘를 뭐라고 적을 수 있다고? 5분의 10 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야. 괜찮을까? 다음 다른 거 한번 해볼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 더하기 3n 여기는 뭐 n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분모는 지금 몇 차야? 분모는 2차야, 맞지? 분모는 2차. 분자는 몇 차? 1차지. 분모가 더 크지? 분모가 분자보다 이렇게 크잖아. 차수야, 차수. 차수. 엄마. n이야, n. 여기 분모의 차수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디를 향해 간다? 0을 향해 간다.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돼. 같을 때랑 분모가 클 때.
분모가 크면 무조건 0이야. 고민할 필요도 없어. 뭐 0이야. 맞지? 0. 나중에 앞에 넘어가서 문제 다시 풀 때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살펴드릴게요. 그래, 이런 형태야.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차수,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서 그냥 앞에 있는 개수들이 나와서 그냥 답이 된다고. 너무 간단하지. 2번 같은 경우 있지. 2번 같은 경우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라 그래. 요만큼 보면 루트가 쓰여져 있는 거죠. 루트가 주로 그런데 루트가 있을 때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리화를 해야 돼. 유리화. 유리화 어렵다 맞지? 유리화. 근데 한번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 먼저 유리화부터 해볼게. 원래 얘는 1분의 루트 n제곱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n이잖아.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사실 얘는 분모 분자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곱하기 뒤에 좀 안 써질 수도 있는데 켤레라고 불러진 거겠지. n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n 있지. 얘를 똑같이 루트 n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n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하면 얘가 뭐가 되냐? 분모는 루트 n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n이고 얘는 있지. 분자를 보면 이거랑 이거랑 같고 이거랑 이거랑 같은데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이거 같은 경우는 합차 공식 들어봤지? 합차 공식. 근데 앞에 그 제곱 이거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거 있지.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제곱하니까 루트가 없어져. 그래서 n 제곱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뒤에는 n이니까 제곱하니까 n 제곱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고 위에 남는 n은 뭐만 남아? 마이너스 4n만 이렇게 남는다. 마이너스 4n 맞지? 그래서 여기다 이제 리미트를 붙이면 잠시만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게요. 그러면 분모 분자 차수 비교한다 그랬잖아. 분자는 몇 차냐면 얘가 2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루트가 있기 때문에 얘는 1차야. 1차. 그럼 얘도 1차고 맞지? 1차. 얘도 1차지. 그럼 앞에 있는 개수들, 앞에 있는 숫자들만 가지고 오면 돼. 제곱이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제곱이잖아. 루트 안에 1이니까 루트 1이야. 루트 1. 루트 1. 그러니까 여기 1이 있잖아. 1. 선생님은 루트 1이라고 해. 그냥 여러분들 나중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루트를 항상 써요. 루트 1 더하기. 뒤에도 아직 1차니까 n 앞에 뭐가 있어? 역시 1이 있지? 1이라고 하고. 여기 뭐야? n 앞에 마이너스 4지?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 얘는 2분의 마이너스 4 해서 마이너스 2가 답이야. 좀 어렵지? 유리화하는 게 조금 어렵게 여러분들이 느껴지거든요. 유리화하는 게. 예. 그래도 유리화는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런 문제 있지. 그냥 단순하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 3번처럼 분모로 나타내지, 분수로 나타내진 거 말고 그냥 무한대 빼기 무한대 있지. 그냥 무리식으로 있지. 사실은 그때 이거 가르쳐 주면 좀 그런데 이게 답이야. 그냥 사실은 여기 앞에 n 앞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 4가 있지? 마이너스 4가 있을 때 2분의 마이너스 4가 답이야 그냥. 그러니까 2로 나누면 답이라고 그냥 그게. 이렇게 생긴 애가. 이런 과정들, 유리화를 해서 이런 과정들을 모두 겪어보니까 이게 답이라고. 만약에 이게 객관식이고 답만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한번 나중에 점검해 봐도 돼요. 알았죠? 좋아. 3번 보자. 3번. 3번 같은 경우는 이게 무리식이 있잖아. 역시. 근데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분의 1인 거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극한값을 구하세요 이런 말이 나오면 유리화를 해봐야 돼. 유리화를 그냥 선생님 빨리 한번 해볼게. 밑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밑에 곱해서 하면 얘는 n제곱 더하기 3n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고 분자가 뭐냐면 루트 n 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n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얘는 얘하고 얘하고
미안해. 얘 제곱이었어. 없어지고 남는 건 분모는 3이 남지. 3이 남지. 그러면 분모의 최고차가 1차잖아. 3n이니까. 그럼 앞에 있는 숫자가 뭐였어? 3이지.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는 거야, 사실은. 그럼 얘는 루트 제곱이니까 역시 1차라 그랬어, 선생님이. 루트 1 더하기 n 앞에 숫자가 뭐라고? 역시 1이야. 그래서 얘는 3분의 2가 된다고. 3번하고 2번의 차이점은 이게 분모 분자가 바뀐 거밖에 없다고, 맞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분모에 3이 있으니까 분자에 2를 나눠버리면 되고, 좀 전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얘는 마이너스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그냥 2로 나누면 답이었던 거야. 그냥 조금 기억해봐. 일단은 뭐 답을 내고 여러분들이 그게 맞고 하면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 일단 이렇게 설명을 먼저 해주는 거야. 앞으로 넘어가서 다시 문제를 한번 잠깐 풀어볼게. 자, 다시 이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는 역시 수렴하면 이런 관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수열이 더 큰 놈이 이 극한값도 더 크다라는 얘기야. 뭐 간단한 거지, 맞지?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샌드위치 정리, 조임 정리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는데 둘이 만약 같대요. 만약에 얘도 알파를 향해서 가고 있고 얘도 알파를 향해서 가고 있으면 가운데 낀 놈도 알파를 향해서 간다라는 거야. 알파를 향해서 간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의 값은 알파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간단합니다. 문제 3번을 바로 볼게요. 요거의 값을 구하래. 요거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가운데 낀 거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리미트 이렇게 취해줘요. 리미트. 여기도 리미트 취해줍니다. 그럼 얘는 분모가 2차, 분자도 2차잖아. 그럼 1분의 2 해서 이거 값이 뭐냐? 2인 거야. 이것도 봐. 분모가 2차, 분자도 2차. 그럼 역시 이거의 값은 요 놈의 값은 뭐다고? 2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운데 끼어 있는 리미트 an의 값은 어딜 향해 가고 있다고? 2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야. 간단하지. 이런 것도 충분히 여러분들 내신 시험에 선생님이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두시고요. 네 번째, 수열은 다양한 종류의 수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등비수열이라고 있어. 등비수열. 괜찮을까? 등비수열은 이렇게 곱하는 게 이렇게 생긴 애야. 이런 게 막 1, 그 다음에 2를 곱했다는 거지. 2를. 또 2를 곱하면 4가 되고 2를 한 번 더 곱하면 8이 되고 2를 곱하면 16이 되고 뭐 이런 애들인 거야. 이런 애들 중에서 뭐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서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애들은 첫째 항부터 그냥 그 공비와 첫째 항 같은 애들을 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3, 9, 27, 81 이런 애들 있지. 그냥 딱 봐도 어떻게 될 것 같아? 숫자가 엄청나게 커질 것 같지.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 뭐 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5를 곱하는 거지, 맞지? 125, 뭐 마이너스 625 이런 애들 있지. 이런 애들도 뭐 진동을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커질 것 같단 말이야. 근데 과연 수렴하는 게 있을까? 수렴하는 게 있어. 그 공비가 1일 때 수렴해. 1일 때는 무조건 1로 가. 그리고 3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라는 거 있지?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라는 거 여기 있지. 여기.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고. 얘는 뭐냐면 이런 애들이야.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라는 건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이런 애들 있지? 얘를 같은 표현이 좀 전에 얘기한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괜찮을까?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등비수열이 수렴하는 조건은 이렇게 생긴 거. 마이너스 1과 1 사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랑 언제 또 R이 1일 때.
그래서 수렴 조건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수렴 조건은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그 다음에 사실은 첫째 항이 0일 때도 수렴하긴 해. 참고로 기억을 해 놓으세요. 사실 있지. 요거 있지. 이 수렴 조건이라고 얘기한 이 부분 있지. 이 부분. 여기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있지. 이때는 사실은 분모가 더 큰 거야. 숫자가 분모가 더 커. 그렇기 때문에 수렴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살펴볼게. 4번에 1번 있지. 이 수를 과연 수렴할까? 5. 1을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5의 제곱, 3을 대입하면 5의 세제곱, 4를 대입하면 5의 4제곱, 625 있지. 어떻게 돼? 엄청나게 커지지. 그러니까 얘는 발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발산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2번 같은 거 볼까? 2번? 2번은 5분의 3이잖아? 그래서 5분의 3. 두 번째 항은 뭐냐면 곱하기 5분의 3을 또 하는 거야. 그러면 25분의 9 되겠지. 제곱하니까. 세 번째 항은 뭐가 될까? 여기다 다시 분모를 곱하고 분자에는 3을 곱하는 거야. 125분의 27 이렇게 된다고. 땡땡땡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5분의 3. 5분의 3이다 맞지? 5분의 3 같은 경우는 5분의 3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보더라도 얘가 어떻게 가냐면 0을 향해서 가는 거야. 좀 전에 살펴봤듯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5분의 3이라는 애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분의 3의 n제곱은 0으로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3번은 볼까? 3번은 사실 얘는 발산해. 진동하면서 1을 하면 마이너스 4, 2를 대입하면 4, 4, 16, 또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64, 뭐 딩딩딩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여기 봐봐.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잖아? 마이너스 3분의 2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어 없어? 있어. 마이너스 1 사이에 마이너스 1 사이에 마이너스 3분의 2는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한다?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수렴해. 수렴할 때 뭘로 수렴한다고? 역시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거야. 괜찮을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기초 강의가 조금 길긴 했는데 조금 찬찬히 보면서 여러분들 봤던 거 또 보고 봤던 거 또 보고 하면서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을까? 일단은 기초 강의는 요 정도 하고 앞에 있는 예제라든지 유제는 다시 제가 여러분들 선별해서 문제들을 좀 찍어서 올려 드릴게요. 네, 열심히 공부하세요.